하면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이나 심한 공복감이나 갈증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염증을 제거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뭔가 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염증이죠. 피부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면 눈에 보이니까 그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염증은 몸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매일 조금씩 염증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쉽게는 배탈이 나면 위장에 염증이 생기고 두통도 약간의 신경염이나 혈관염이 동반됩니다.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이고 구내염은 입안에 염증이 생기죠. 우리 몸은 60쪽에나 되는 아주 많은 양의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포들은 모두 수명이 있고요. 적혈구는 120일을 살고 피부는 1-2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죠. 뼈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체되죠.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녹여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뼈세포를 자라게 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포의 신구 교체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포의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독소가 침입해서 우리 몸에 손상을 일으키면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염증이 발생하면 백혈구가 출동하고 손상된 조직을 파괴하고 새 세포가 자라도록 돕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우리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세포 재생에 오류가 발생하죠. 그래서 세포 내에 오류가 쌓이고 이 쌓인 오류가 암을 유발합니다. 암은 주로 어디서 많이 생기죠? 폐암이 가장 많습니다. 위암, 대장암 등이 그 뒤를 따르고요. 골수암이나 백혈병 같은 혈액암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암은 상피세포에 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피세포는 우리 몸의 바깥쪽을 덮고 있는 세포를 말하는데요. 피부가 가장 대표적이죠. 피부가 상피세포고 위와 장의 표면세포가 상피세포입니다. 상피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세포 분열이 왕성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바깥쪽에서 몸속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독소가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니까 피부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또 손상이 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위험하니까 피부는 빨리 자랍니다. 또 위와 장도 그렇죠.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음식을 먹는 동안 표면에 상처를 끊임없이 입게 됩니다. 또 음식 속에 수많은 독소와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오니까요. 손상된 세포를 빨리빨리 교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폐기관지도 마찬가지죠. 숨을 잠시도 쉬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관지의 세포들도 끊임없이 분열하고 재생됩니다. 이렇게 빨리 자주 재생되다 보면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잘 생깁니다. 그것이 쌓여서 암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빨리 자라는 곳인데 염증 반응마저 추가되면 더 빨리 손상되고 오류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암이 빈발하는 것이고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폐, 위장, 소장, 대장에 가장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암 환자들에게 식이요법 처방을 내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당분 섭취를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인슐린 때문입니다. 당분 자체가 혈액의 점성을 높여서 순환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인슐린의 과다 분비 때문에 염증을 촉진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돕기 때문이죠.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고 공복감과 함께 심한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유발하죠. 그럼 이렇게 위험한 인슐린 과다 분비의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인슐린 분비로 인한 염증 반응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인슐린은 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사람이 굶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적절하게 식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탄수화물 시기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급격한 혈당 증가와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하면 우리 몸은 해독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하는 생리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손상되거나 노화된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자가 포식 과정이 우리 몸의 영양분이 조금 부족할 때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단식과 식이 제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 과잉 상태에서는 자가 포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고탄수화물 식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복부 백만증 같은 소화기 장애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당뇨병과 심장병은 물론이고 뇌신경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머리가 맑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뇌안개라고도 하죠.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다고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퇴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뇌안개, 브레인 포그 증상이 대부분 뇌의 미세염증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식이를 줄이고 단백질의 섭취량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거의 단백질 붐이 일어나고 있죠. 단백질을 함유한 건강식품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단백질을 대량 함유한 건강식품의 섭취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중요한 건강물질이기는 하지만 단백질 그 자체는 또한 수많은 알러지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백질만을 추출해서 다량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추출물이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녹황색 야채나 콩 요리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달걀과 유제품, 삼겹살, 등심 등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요리해서 드셔야 하는 거죠. 단백질이 탄수화물에 비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백질도 분해되면서 당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여분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당으로 만들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방의 섭취량을 늘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음식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지방이죠. 지방이 모든 질병의 원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지방은 건강상 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나쁜 기름을 너무 많이만 먹지 않으면 되죠. 지방은 변질이 잘 되기 때문에 상한 기름만 피하면 되고 또 열을 가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니까 튀긴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지방은 건강상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음식이 기름기가 없으면 맛도 없죠. 지방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로 인한 염증 반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요. 또 지방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되고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이나 심한 공복감이나 갈증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주식으로 섭취하시면 염증 반응은 차단하고 복부 팽만감 같은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지방식을 하실 때는 꼭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녹황색 채소,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브리쉘, 콩나물 등과 같이 녹말이 적은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섬유질을 분해해서 흡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은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장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나 중금속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지방과 함께 복용하면 지방의 과다 흡수도 차단해지죠. 지방 섭취를 위해서 삼겹살을 먹어도 되냐고요? 삼겹살이나 꽃등심 같은 기름이 많은 부위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고요. 기름이 풍부한 꽁치나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류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카다미아나 피칸처럼 지방 성분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는 것도 좋겠죠? 또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보카도유를 샐러드와 함께 듬뿍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꽤 유명한 음식이 있죠. 방탄커피인데요. 커피나 홍차에 신선한 버터를 타서 먹는 것이죠. 공복감을 줄여주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보카도도 매우 좋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에 속하는데요. 아보카도는 과일이죠. 대부분의 과일은 탄수화물과 수분 함량이 높은데요. 그런데 아보카도는 수분 함량이 비교적 낮고 대신 지방 함량이 15%나 들어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고지방식이에 딱 좋은 과일이 되겠습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올레산이라고 해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건 많이 먹으면 좋은 지방산이죠. 항산화 작용이 강한 지방산입니다. 지금까지 염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염증이 반복되는 것에 세포 재성에 오류가 생기고 이런 오류가 쌓여서 암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잘 차단하는 것이 암도 예방하고 성인병과 치매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를 늘려야 하는 것이고요.
조금 배가 고픈 상태를 늘 유지해주는 것이 인슐린의 분비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과다 분비가 줄어야 우리 몸의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는 자가 포식, 즉 오토파지를 활성화해서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